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 김용호 씨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숨진 김용호 씨를 살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엊그제 숨지기 전날이죠. 11일 밤에 강용석 씨한테 음성 파일을 보냈대요, 김용호 씨가. 그 음성 파일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공개됐다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유서와 같은 약 50분 분량의 음성 파일인데, 강용석 씨가 이걸 엊그제 밤에 카톡으로 받고 어제, 하루가 지난 어제 오전 11시 반까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11시 반쯤에 김용호 씨한테 전화가 와서 15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극단 선택을 할 것으로 암시를 하더라. 그래서 김용호 씨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용호 씨가 숨진 채 호텔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강용석 씨가 어제 오후에 본인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스스로 밝힌 내용이에요. 그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지금 부산역에 김용호 부장의 부인과 여동생을 내려주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김용호 부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15분간의 통화 동안 세상을 등지기 전 마지막 통보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김 부장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전화해서 남편이 자살할 것 같다고 112에 구원 요청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김 부장 부인과 통화를 마치고 김 부장이 보냈던 카톡을 체크하니 김 부장이 KNL에 올려달라며 어젯밤에 녹음 파일을 보냈던 게 있었습니다. 저도 어젯밤 귀국하고 오늘 아침 재판받느라 정신없어 못 들었던 파일이었습니다. 그 파일을 다 같이 들어보니 영락없는 유서였습니다. 12시 반쯤 김 부장 부인의 전화가 와서 김 부장의 위치가 파악됐다고 한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1시 좀 넘어서 김 부장 부인에게서 다시 울면서 전화가 와서 김 부장이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글을 본인의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경찰이 밝히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 그리고 강용석 씨가 스스로 밝힌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11일 밤에 김용호 씨가 호텔에서 강용석 씨에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본인이 음성 녹음을 해서 이 녹음 파일을 유튜브에 올려달라라고 카톡을 보내면서 파일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최소 12시간이 지난 거죠. 다음날 오전 11시 30분 무렵에 김용호 씨가 강용석 씨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5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강용석 씨 표현대로라면 세상을 등지기 전 마지막 통보 같은 통화를 한 겁니다. 그렇게 15분 동안 통화를 했고, 그리고 강용석 씨가 김용호 씨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극단 선택을 할 것 같으니까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강용석 씨가 김용호 씨 부인하고 통화를 한 게 11시 45분경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위치가 파악됐고, 그로부터 또 1시간 뒤에 김용호 씨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의 타임라인을 놓고 보면 김용호 씨가 최초에 이 음성 유서 파일을 보낸 것이 11일 밤이고, 강용석 씨가 12일 어제 오전 11시 반에 김용호 씨와 통화를 할 때까지 둘 간의 대화는 없었고, 강용석 씨 말에 의하면 본인이 이 파일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최소한 12시간 동안 이 파일을 확인했고, 누가 들어도 영락없는 유서였다라고 강용석 씨 스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긴급하게 112에 신고를 하든 등 구조 조치를 했다면, 그러면 김용호 씨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음성 파일을 보내놓고 김용호 씨는 다음날 오전 11시 반까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자, 또 하나, 김용호 씨가 음성 파일을 올려달라고 KNL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려달라고 본인하고 강용석 씨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여기에 올려달라면서 카톡으로 파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채널 방송을 영상을 보면 김용호 씨 혼자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하는 영상이 꽤 많습니다. 본인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비밀번호를 몰랐던 것인지,
알고 있었다면 왜 본인이 직접 올리지 않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강용석 씨한테 파일을 보낸 것이라고 일단 이해는 되는데, 만약에 김용호 씨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용석 씨한테 파일을 보냈다면 이건 누가 봐도 SOS를 친 거죠. 나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 날 좀 구해줘 라고 SOS를 쳤는데 12시간 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으니 전화를 한 것 아닌가 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죽음, 그리고 그가 생전에 했던 악행들의 평가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야 심판도 받고 처벌도 받고 피해자들한테 사죄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지금 다 망실돼 버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강용석 씨가 이 음성 파일을 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다가 삭제했다가 다시 또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낮에 12시 1시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반복적으로 그 영상을 돌려가면서 보고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영상이 다시 비공개 처리가 됐는지 삭제가 됐어요. 영상을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로드 했다가 비공개, 다시 공개했다가 다시 비공개, 이렇게 4차례나 왔다 갔다 한 건데, 강용석 씨는 무슨 생각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제 오후에 김용호 씨의 이제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김세의 씨 있잖아요. 가세연은 김세희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용석, 김용호 씨하고는 지금 결별한 상태인 걸로 보이고, 김세희 씨는 최근 영상을 보면 허구한 날 김용호, 강용석 씨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호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어제 오후에도 다시 방송을 하면서 이 두 명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김세희가 생전에 했던 이런 나쁜 짓들을 구체적으로 막 열거를 하면서,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이제 피의자가 사망을 했으니 공소권 없음 처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종결 처리하지 말고 끝까지 수사를 해서 공범인 강용석을 꼭 감옥에 보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향을 떠나고 이념을 다 떠나서 이들이 한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원색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본인과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방송을 수도 없이 했었던, 그래서 수많은 민형사 소송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방송을 하면서도 스스로 동지애를 과시를 했었죠. 그러다가 무슨 연유인지 이렇게 결별을 해서 서로 간에 비난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숨진 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비난하는 방송을 끝없이 또 하고 있더라. 참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김용호 씨가 이 파일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강용석 씨가 12시간이 넘도록 이 음성 파일을 본인이 듣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카톡이 온 것 자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확인은 했는데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은 것인지,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들어볼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 들은 것인지, 듣고도 못 들은 척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못 들은 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강용석 씨가 이 파일을 언제 다운받았고 언제 청취를 했는지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경찰 수사를 해서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방치해 둔 거잖아요. 그에 대한 확인 작업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이익결사체 같은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동업자 같은 지위에서 서로 함께 일하면서 돈을 벌고 했던 관계인데, 이렇게 결별을 했다고 해서 오히려 생전 모르던 사람보다도 더 심하게 망자 앞에서까지 이렇게 비난을 퍼붓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자칭 우파들의 의리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댓글에 여러분 이 망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망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욕설은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